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많이 왔네요. 그죠? 네. 30분만 수업 3일 빠졌더니 선생님 하기 싫어버리네. 어떻게 해야 돼, 주연아? 그러게요. 합니다. 우리 피크닉을 위해서 해야겠죠? 맞습니다. 자, 지금 수익이 71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돼야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피크닉을 먹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자마자 주연이가 피크닉 먹고 싶다 했는데 올 한 4월달 안에 피크닉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정기기능사 필수강 제13강입니다. 오늘부터 쓰기로 했어요. 내가 헷갈려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 13강이라고 쓸 거고, 오늘은 교재를 중심으로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칠판에다 제가 쓴 거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나머지 교재를 중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현상과 쿨롱의 법칙 문제풀이를 할 건데, 열심히 본 사람들 그럴 거예요. 선생님, 왜 전기, 화학은 안 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좀 화학 쪽에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용으로는 가능한데 그냥 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화학을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방송사고 났습니다. 예. 핀마이크를 빼먹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머지는 제가 편집하도록 하고, 우리 나로가 요즘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빠졌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 교재는 몇 쪽이냐면 28쪽을 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쿨롱의 법칙을 선생님이 한 3번, 4번 한 것 같아요.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연이 네. 쿨롱의 법칙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오늘 분석합니다. 선생님이 한자, 영어 잘한다겠어요? 못한다겠어요? 사실 못합니다. 오늘 엄청 지금 머리 지금 애우고 있느라 지금 머리 아파 죽겠어요, 지금. 영어하고 한자가 좀 나옵니다. 선생님이 한자도 모르고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실력이 그까지밖에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한자고 영어를 좀 쓰면 조금 설명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쿨롱의 법칙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전화 사이에가 있고 자기 사이, 이게 자석과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하는데, 오늘은 점전화 사이에서 얘기할 거예요. 전화가 이제 있는데 점전화에서의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전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태에 따라서. 근데 기능사에서는 점전화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산업기사도 봐야 되고 기사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점전화가 아니라 선전화 밀도라든지 면전화 밀도라든지 최적전화 밀도라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기능사 수준이기 때문에 언급 안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단지 알지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 책을 보다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선전화나 면전화, 최적전화는 기사 수준에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공식 먼저 써보겠습니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주연이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곱하기 R 제곱 Q 1 네, 선생님이 주연이를 시켰냐면요, 댓글에가 학생들의 열정적인 응답이 있어서 너무 공부하기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주연이가 좀 리액션 해줘야지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F가 뭐예요? F가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랬죠? 민재, F가 뭐예요? F가 뭐예요? 그냥 F는 이렇게 그냥 외울 거예요? 상훈이 F가 뭐예요? 힘. 영어로 폴스에 폴스. 여기서 오늘 이제 영어하고 좀 한자가 좀 나온다 했죠. 지금 머리에 지금 지가 날라게 지금 몇 개 외우고 왔는데. 자, F 나왔습니다.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개 있어요. 자, 주역이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요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공식 말고 뭐예요? 이게 뭔지 알아야지. 부반장, 이거 뭐예요? 공부 안 했어요? 와, 지금 3번 정도 했다니까. 3번 정도. 전화.
영어가 더 쉬워요? 한자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세대는? 영어가 더 쉬워요? 전 둘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말하세요. 전화가 영어로 뭐예요? 민재, 영어로 뭐예요, 이거? 영어로 뭐예요? 아, 오늘 그냥 이 얘기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서준이, 전화가 영어로 뭐예요? 영어가 더 쉽다면서요, 여러분들. 차지 들어가야 일렉트릭 차지. 근데 한자가 사실 또 뜻을 담고 있어요. 영어를 또 찾으려면 다 찾아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자는 많이 들었죠? 선생님 지금부터 쓰는 게 아니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이게 뭐예요? 번개전이죠? 이 제목 이제 보니까 번개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전입니다. 자, 그럼 하가 무슨 하예요? 아래하입니까? 아래하? 민재, 하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이 전기를 공부할 때 한자 다른 거 몰라도 전하하고 유전율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연이, 네. 하가 뭐예요? 하가? 뭔 하예요? 하가요? 너희들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핸드폰이 저기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찾아요. 얘가 뭔 뜻일 것 같아요? 멜하. 짊어지다. 멜하에 전기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키 선생님이 써본 거예요. 짊어지다. 가방을 매다. 전기를 매다. 이게 기예요.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누가 영어 잘한다 했죠? 토익 990점짜리 이게 있죠? 후반장, 뭐예요 이게? 영어로. 선생님 지금 엄청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지금 지날라게 해요. 선생님 왜 됐다 해서 영어 하기 싫어서 선생님 됐어요. 자, 일렉트릭 차지. 그러면 이거를 좀, 그러면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뭐예요, 이게? 번개를 메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책들에 따라 다른데, 전기를 띠는 물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양재나 음재나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다른 표현은 이제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하고 이제 혼동이 돼요? 전하하고 뭐하고? 전자하고 혼동이 되죠? 혼동이 안 된 사람들은 천재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1800년대 과학자들이 1900년도까지 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념상으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되면 양전하가 되는 거고, 전자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음전하가 되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성질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같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제 Q가 의미하는 게 그럼 뭘까요? Q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Q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영어 약자를 써요. 그럼 Q가 뭐예요? Q가. 단위는 뭐냐? 여러분 알죠? 쿨롱이죠. 단위는 쿨롱입니다. 지금 뭐의 법칙이니까요? 쿨롱의 법칙이 쿨롱인데 그럼 Q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전병식 원장님 설명했어 안 했어요? Q. Q에 대해서. 어? 아니 그건데 Q가 뭐의 약자예요? 영어 언어. 영어로요? 네. 전 스펠링 좀 보고 올게요. 네.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워요. 여러분이 핸드폰 찾아보세요. quantity. 우리는 지금 영어 시간 아닙니다. 양이란 뜻이래요, 양. 선생님 수업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30분 수업하려고. 오늘 새벽에도 막 생각했어요. 저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할 때 이거 찾으면 돼, 안 돼요? 참 안 올 때만 찾으세요. 알겠어요? 공부할 때 그냥 쭉 가. 알겠죠? 자격증은 60점을 끝내야 됩니다. 100점 맞으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안 찾으면 언제 찾겠어요? 그죠? 선생님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힘이 있을 때 찾아야죠. 그죠? 그럼 이 느낌 오죠, 이제? Q 전하고 Q로 나타내고 쿨롱에다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문제예요, 이제? 선생님 문제 없는데요? 이게 문제죠, 요거. 주연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럼 유전율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유전율이 뭐예요? 영상 지금 사교육을 지금 얼마를 드렸는데, 지금. 그죠? 네. 그럼 유전율이 뭐예요? 유전율이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건 0이에요? 알파벳 5예요? 요거 0이에요? 알파벳 5예요? 확실해요? 제로입니다. 제로 0이에요. 제로. 0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진공 중에 유전율인데, 근데 지금 유전율을 설명 안 했죠? 얘는 뭐고요? 진공 중에 유전율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이에요. R이나 S로 쓰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뭔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뭐예요, 이게? 유전율이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한자로 써보려면 나와갖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유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그대로 가요. 그럼 율은? 선생님 잘 그리죠? 한자를 언제 써본가 지금 써본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자예요, 유자. 지금 공부하고 있죠, 우리 주연이. 나로 지금 달력으로 지금 핸드폰 가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영상 보고 계셔요. 참고로 김나로 광주광역시 북구 땡땡땡 삽니다. 그 나로가 맞아요. 공우에 살고 있는 나로가 아닙니다. 맞죠? 지금 화난 것 같아요. 지금 화난 것 같아요. 자, 유자가 뭔 유자야, 유자? 누구야, 누구? 어떻게, 그러면 꿰 유가 뭔 뜻이에요? 유혹하다, 유혹하다. 뭐라고요? 유혹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꿰 유. 전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좀 느낌 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은 전하를 가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고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 뭐 능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좀 느낌 와요? 제가 영어로는 이제 이건 못 쓰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오늘 5개 이상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남았어요. 지우겠습니다. 이게 어렵게 썼는데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분석을 또 할까요, 이게? R이 뭐예요, R? R은 뭡니까, R? 일반적으로 R은 뭐예요, 그냥 R은? 거리죠. 그럼 거리가 뭐 1km 뭐 이런 거예요? 아니죠? 맞긴 맞는데 전화 사이기 때문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이 어디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내야 돼요? 사실은 4파이 R의 제곱이 들어있다는 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 산업기사는 쿨로이 법칙이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공식도 써주겠지만, 점전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선전화, 면전화, 채택전화까지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데, 전기 이런 사람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4파이 R의 제곱이 뭘까요? 수학 좋아했던 친구.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좋아한 거하고 잘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잘했던 친구 반장. 네? 부피 아닐까요?
선생님 전교에서 1등 했다 했는데 1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전교 1등을 합시다. 그죠? 검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전교 중학교 때 1등 했던 우리 친구가 부필하겠는데 그거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인 길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 그거 외우고 안 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9의 표면적이에요. 뭐라고요? 9의 표면적 공식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산업기사 뭐 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쿨롱의 법칙으로 안 풀어진 것들을 가우스 법칙으로 풀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하면 잘하면 이제 가우스 법칙 관련된 게 나오는데 기능사는 수학적인 표현을 최대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사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상한 표현을 쓰죠. 주연이, 병칠 원장님 설명했어, 안 했어? 지금 선생님의 전병칠 원장 얘기를 할까요? 그분은 유튜브 40만 구독자가 있어요. 선생님은 몇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모양도 간혹 볼 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이게 이제 전속 밀도고, 전속이고, 읽을 때 푸사이라고 하고, 전하고. 지금 있어 보려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쿨롱의 법칙으로 풀지 못하는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가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이 면적이 나와요, 면적. 그러니까 이 4파이 아래 제곱을 쿨롱의 법칙 기억할 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점이나 구처럼 존재한 거는 4파이 아래 제곱 들어와요. 그래서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누트 2, 누트 3 같은 거는 필히 외워야 돼요. 누트 2하고 누트 3은 필히 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4파이 아래 제곱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트 2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기로 같은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로값, 이제 교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2가 어떻게 돼요? 소수점 나타내면. 한, 네, 두, 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루트 3은 한, 7, 세가, 두, 공, 다, 공.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전기를 할 수 있죠. 말로 풀면 돼요. 루트 2는 한, 네, 두, 네. 루트 3은 한, 7세가 두, 공, 다, 공.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2가 큰지 루트 2가 큰지가 헷갈려요. 여기가 2가 써져 있고 3이 써져 있으면 얼른 봤을 때 값이 뭐가 큰지가 헷갈린다고. 자, 3이 커요? 루트 2가 커요? 3이 크죠? 그럼 2가 커요? 루트 3이 커요? 나중에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5분 만에 넘기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알겠어요? 자. 자, 선생님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 이유는 왜 그런다 그랬죠? 화학적인 부분은 선생님 좀 공부 좀 해야 돼서 전기화학 사실 문제는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데 화학 반응식을 좀 공부 좀 하고 오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뭐예요? 대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미 우리 교과서도 배웠고 여러분 했죠? 대전이 뭐예요? 대전이 뭐죠? 어디로 가야 돼? 항상 헷갈려요. 대전이라는 말은 전기를 띄는 거라가 대전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책에 다 나왔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대전이라고 뭐라 한다고요? 전기를 띄게 하는 거. 대전체, 전기를 띄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전기라는 건 뭘 정전기라고 해요? 멈춰있는 전기. 저기에 한자의 정이 고요할정이래요. 고요할정. 많이 나오죠, 뭐가. 이제 기능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없다? 궁금할 때만 보라고요. 알겠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없어야지 넘어가죠.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전화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체 가역의 공간 에너지를 쭉쭉쭉 전기적인 성질을 말한다. 참고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쓰진 않았지만 전자하고 전하하고 중에 우리가 1쿨롱이 몇이에요? 1쿨롱이 전자 몇 개예요? 1쿨롱은 전자 몇 개입니까? 얘를 역수치하면 돼요. 19승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럼 양 몇 나와요? 빨리 계산기 해주세요, 빨리. 끝났습니다.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나와요. 1쿨롱이. 그러니까 1A가 1초에 1쿨롱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전자의 개수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역수치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전하의 개념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 숫자 갖고 비교해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전하는 그냥 성질이다, 물질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과학자들도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전기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정전현상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 현상 뭐라 한다? 대적해야 한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시험이? 학교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전 유도란 말이 나옵니다. 유도.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에서 유도란 말 안 나와요? 네. 뭘 어떻게 나와요? 파울 유도. 영어로 여기서 말하는 유도가 뭘까요? 선생님 영어 잘한 것 같죠? 영어 제일 못했습니다. 주연이 이거 뭐예요? induce. 유도하다, 이끌어내다, 끌어내다. 그러면 또 명사라고 해요. induction. 선생님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터를 가장 많이 만납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나온 게 삼상 유도 전등.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거 있죠? 직류를 쓰지만 모터는 교류 모터예요. 교류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인덕션 모터예요. 그래서 IM으로 씁니다. IM. 여기에서 나오는 I가 똑같은 I예요. 유도한다. 이끌어낸다. 갑자기 움직이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설명 보니까 어때요? 도체 안에 사실은 전자하고 양성자가 있는데 대전체 플러스를 가져와 버리니까 전자가 이동해보더라고요. 유도됐다 그 말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차폐는 말 그대로 맞으면 차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쿨롱의 법칙인데 이거 보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당긴다. 근데 그 힘의 세기를 물어본 게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했죠? Q는 뭐고? 전하였고 얘는 거리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9 곱하기 10의 구승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유전율에는 뭐가 두 가지가 있다. 진공중하고 뭐가 있다 있어요. 비전율이 있다겠죠. 근데 이미 여기서 이제 이건 암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공중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인데 지금 여기에 공식이 뭐가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게 비유전율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 공식은 진공중에서란 말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볼 때 진공중일 때는 바로 가는 거고 진공이 할 때는 얘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값을 그러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계산기 다 있잖아요. 그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하면 약 몇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온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러 갈 때는 요걸 암기하고 가야지 계산기를 덜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저는 몇 초 안 걸려요. 그냥 8.855 10의 마이너스 12승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역수치 해주고 막 그래야 되니까 계산기 잘해야겠죠? 그대로 하면 1 나누기 가로치고 다 하든가
얘를 치고 역수 취해주든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 선생님 다 유튜브 올려놨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 5분에 남아 있습니다. 비유전율 값 주어지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이다 그러면 1. 진공중 대 1인 거고. 만약 2.5다 하면 2.5 넣고 8.855가 10을 많이 12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볼 때는 진공중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유전율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만 읽으면 문제 몇 문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막 음악이 나오니까 혼자 급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전기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별할 수 있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이고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체이다.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가진 물체다. 부도체를 절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연체가 되고 전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유전체. 사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뒤에서 좀 깊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율 나왔네, 유전율. 근데 선생님이 이 유자를 뭘 기억하라겠어요? 꿰일유, 유혹하다. 전기를 유혹하다는 기억하라겠죠? 그래서 부도체를 유전체로 사용할 때 유도하는 전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거다. 사실 유전율이란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돼요. 전기공학을 한 사람들은 사실 깊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콘덴서 공식이 나오죠. 콘덴서를 구할 때 여기에 유전율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리분의 면적할 때 여기에 유전율이 들어가는데 콘덴서를 만들 때 두 조체 사이에 유전율이 큰 유전체를 넣으면 정정 영향이 크다. 이게 이제 곱해지니까 커지겠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율은 입실론.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입실론. 그리고 진공중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알파벳 O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전율 S로 썼는데 선생님 말로 썼어요. 상관없어요.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풀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입실론은 진공중과 비유전율을 곱한 거다. 자, 이 두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100% 맞을 수 있게 책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내용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기능사 자격증은. 알겠죠? 시간 남을 때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답은 뭐다? 유전체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 나오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뭔 말이에요? 진공중.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10m. 여기엔 부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양전하라는 얘기예요. 양전하.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만 구하면 돼요? 힘의 크기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공중이니까 바로 뭘로 들어간 거예요? 4파 20는 제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식에 9 곱하기 10의 고수면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거리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10의 제곱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손으로 되면 손으로 하세요. 근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지수법칙이 잘 모르겠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